안녕하세요. 간이고 교육이시입니다. 이번 시간 68페이지 38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대표자 될 수 있는 자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와 관련된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인데 1번 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 없는 동일해 놓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이는 동별 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해당 공택의 동별 대표자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5년 지난 사람.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 이내인 사람은 동별 대표자 될 수 없고 5년 지난 사람이라고 하면 4년 경과한 것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파산절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무능력자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동별 대표자 될 수 없습니다. 3번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채무 불이행과 관련되어 자주 들어왔는데 연속하여 3개월 동안 뭔가를 안 했다고 하면 채무 불이행 상태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39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을 구성한다.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 될 수 없다. 3번입니다. 500세 이상의 공택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회장 선출한다. 보통 임원 선출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게 되지만 500세 이상의 공동택의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감사에 관한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3번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500세 이상의 공동택의 회장 감사는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별 대표자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 될 수 없다. 그리고 5번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매년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주택관리편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공동택 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를 만들고자 하면 최초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테 사업자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며 사업체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주자 대표 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게 되는데 여기 동별 대표자와 관련되어 그 자격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공택단지에 주민 등록되어 있고 6개월 경과한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있어서는 거주 기간에 대한 특례 인정되어 6개월 거주하지 않더라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 사유로서 5, 4, 3. 보통 결격 사유기간은 5년인데 사퇴했다고 하면 4년, 그리고 연속하여 3개월, 관리비 등을 연체했다고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별 대표자에 대한 선출. 여기 동별 대표자는 관리 규약이 정한 선거구에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되고 2명 이상 입후보했다면 다투표자를 단독 입후보했다고 하면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동택단지에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인 동별 대표자 하겠다는 분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공동택단지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2회 이상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했는데 불구하고 그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중임했던 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임했던 자가 동별 대표자 되고자 하는 때 자격자는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입후보했다고 하면 그 자를 동별 대표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 대표 선출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예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 해임하고자 한다면 한 명을 대상으로 해임 여부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선거구의 입주자 등의 과반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해임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기와 관련되어서는 2년 이내로 하고 1회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 임원 4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임원 구성은 회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원 선출과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데 500세대 이상의 경우 회장, 감사만큼은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2명 이상이면 다득표자, 단독 입후보했다고 하면 전체 입주자 중에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임과 관련되어서는 관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해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세 이상의 공동택단지에 있어서 회장, 감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해임 여부를 결정하고 그 임기에 대해서는 관리 규약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0번입니다. 관리처 및 입주자 대표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동별 대표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년으로 하고 1회 중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 그래서 18회 때 시험에 출제된 기출문제로서 좀 평이한 문제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관리처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공택단지에 시행하는 공사 등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단체, 자문할 수 있다. 3번.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처는 장기수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립 조정된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은 관리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5번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40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41번입니다. 선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입주자 등은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이사, 감사, 동별 대표를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한다. 그런데 가로 속에 해임하는 것을 제외한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신 이사와 관련되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질문은 이사란 말 틀리고요. 가로 속에 해임 제외한다. 틀립니다.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2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5명 이상 9명 이내이며 500세 미만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3번 맞습니다. 4번 500세 이상의 공택단지에 선관위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방법 5번 과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41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동별 대표자, 회장, 이사 이들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42번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도지사는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시군 구청장이고 시도지사가 주택법령에 따라 교육 실시하는 것은 딱 3개입니다. 관리사무장이 장기수선계획 조정하기 전에 시도지사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주택관리교육과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 이 3자를 시도지사가 주관합니다. 운영밀류교육은 시군 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운영밀류교육에는 관리비 사용료, 하자 보수보증금의 산정 방법을 교육한다. 장기 수선 충당금에 관한 사안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지. 하자 보수보증금은 공동체를 건드렸던 사업체와 관계된 사항으로 운영 및 윤리교육 내용이 못 됩니다. 3번입니다.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월 4시간 이내로 한다. 이 내란 말 때문에 틀립니다. 4번.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하고자 한다면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5번. 비용은 이수자가 부담한다. 운영 및 윤리교육의 비용 부담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번 중에 옳은 지문은 사전 통지에 관한 사항으로 4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주택법과 관련된 관계 법규 전반의 교육에 있어서는 3가지 구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하게 되는데 사전 통지 10일 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간과 관련되어 주택법을 제외한 관계 법규에서는 그 교육기간을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로 표현하고 있지만 주택법에서는 이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실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주택법에서는 이내란 말 없고 반면 승강기시설법에서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1일 8시간 이내 실시한다. 그런 표현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 문제는 사적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 법규 전반에 걸쳐 없는 것이 공통적인데 특별히 주택법상의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규정을 주택법령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비용 부담한다. 사실 교육받는다는 동별 대표자이지만 동별 대표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법상의 단체입니다. 주택법상의 단체가 비용 부담하기 때문에 공법과 어울리는 사안이라 해서 비용 부담에 관한 사안들을 명시하게 되고 그 밖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적 관계라 판단하여 관계 법규에서는 비용 부담을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42번 답을 4번에 놓습니다. 43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공택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단지 내 전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안이다.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택의 공용무 관리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단지 안의 전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기준의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번입니다. 공태 관리 방법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관리 방법의 결정과 관리 규약의 개정이라고 하면 이 3과 관련된 요건을 갖췄을 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규약의 개정,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때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해당 1부터 30일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게 되면 긴급 입주자 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러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내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아닌 14일로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공동생활 활성화,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안이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안에 대해서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며 사업체와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43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44번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태 관리 방법의 제한.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 방법에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자는 입주자 등이 결정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동별투자 선출 절차를 위한 관리규약 개정의 확정. 관리규약의 개정안의 제안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할 수 있지만 개정 여부, 개정 확정은 입주자 등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디귿,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 승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리을, 공태 관리 방법의 변경 확정. 관리 방법 결정 변경은 입주자 등이 확정 짓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공동 대개 공용 부분의 계량.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이 조합되어 있는 3번을 답으로 해 놓습니다. 45번입니다. 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사업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 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 당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관리비 예치금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을 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 찬성마다 최초 관리규약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 과반 수입자일 때까지 300세 이상의 공택의 경우는 사업체가 관리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관리 비용 부담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을 소유자에게 부가 징수하는 것을 관리비 예치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관리방법 결정할 때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 군, 구청장 등에게 신고, 통지하여야 한다. 3번입니다. 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관리방법의 결정 통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체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관리방법 결정 통지 없는 때 주택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고 이를 담당할 주택관리업자를 따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입주자 대표는 사업체로부터 관리방법 결정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자치관리기구 구성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치관리 구성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관리방법 결정 요구하게 되고 그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며 관리방법 결정하고 그 관리방법이 위탁관리라고 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내 신고한 사항이 있고 자치관리기구 구성은 관리방법 결정 요구일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관리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린 정답으로 5번입니다. 사업체는 입주자 대표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관리처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리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 선정되게 되면 그 선정되거나 구성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리 업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관리 방법이 위탁관리인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사업체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그때는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리 업무를 인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는 이야기입니다. 45번의 답을 4번으로 해놓으시죠. 자치관리기구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 아니죠. 46번입니다. 공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 변경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치관리기구 구성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질문입니다. 2번입니다. 사업체로부터 공택관리할 것을 요구하던 입주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자한테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하면 그 요구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300세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택을 관리해야 한다. 과반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번 틀린 정답입니다. 4번 그냥 보시고 5번입니다.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관리기구를 두는 것을 구분관리라 하고 하나의 관리기구가 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것을 공동관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구분관리에 있어서는 한 개 주택단지에 둘 이상의 관리기구를 두는 것으로서 각각의 관리기구는 500세대 이상을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구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며 특정 공택을 공동관리, 구분관리하게 되면 시, 군, 구청장에게 그 사실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7번입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혼합주택단지는 한 개 주택단지에 공동택, 분양 목적의 공택과 임대 목적의 공택을 함께 두는 것을 말했습니다. 1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2번입니다. 분양 목적으로 한 공택과 임대를 구분하여 관리 가능한 경우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에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을 사용하는 것과 관리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방법 결정 변경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항에서 제외시킨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박혀놓습니다. 3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공동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는 주택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며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의 공동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공급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한다. 그리고 5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특히 5번과 관련되어서는 주관식 문제로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꼭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여기 혼합주택단지는 한 개 주택단지의 분양 목적의 공동택과 임대 목적의 공동택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혼합주택단지의 공동택단지에 적용될 수 있는 관리 규약에 대해서는 분양주택단지의 입주자, 사용자와 임대택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합주택단지를 관리하게 되었을 때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관리 등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5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길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은 공동단지 초기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반수 입주한 날 관리방법 결정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 있을 날부터 3월 이내 3개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자치관리, 위탁관리에 관한 관리 방법 그리고 위탁관리 시에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 입주 초기에 결정할 사항이었죠. 그리고 이 2가지 외에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게 되었을 때 각종 비용 부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 부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장기 수선 충당금과 특별 수선 충당금의 사용, 집행에 관한 문제와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관리비, 집행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가지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2가지에 대해서는 공급 면적 2분의 1 초과하는 쪽에서 결정하고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공급 면적 3분의 2 이상인 쪽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급 면적으로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험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적으라고 시험 문제 자주 내고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로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8번입니다. 입주자 대표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동결정 대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하자 보수 보증을 사용하는 하자 보수 공사. 하자 보수 공사는 하자 담보 책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동결정 대상 아니었죠. 그래서 답을 3번에 넣습니다. 4번 특별수선자금 사용, 5번 관리비 사용. 그래서 답을 3번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혼합주택단지에 정하게 되는 관리규약은 입주자, 사용자, 그리고 임대사업자, 이 3자가 혼합주택단지에 정하게 되는 관리규약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규약 결정하는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안만 할 뿐 이들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관리규약의 개정 등에 관한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할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48번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9번입니다. 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가 공택단지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게 되면 관리기구를 단지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리기구에는 그 책임자인 관리사무장과 직원, 장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입주자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겸할 수 없다. 우리가 자치관리에 관한 특징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1번 틀린 이야기죠. 그래서 입주자인 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겸할 수 있다. 겸직 가능하다 표현했기 때문에 1번을 틀린 정답을 해놓습니다. 2번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감독받는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의 상급 관청으로 감독기구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지휘감독이라 말쓰면 안 됩니다. 여기 지휘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특정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게 되었을 때 지휘감독이라 표현하는데 공택관리에 관한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를 감독할 수 있지만 지휘까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3번입니다. 공동관리, 구분관리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동관리, 구분관리 단위별로 관리기구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구분관리와 관련되어서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는 자치관리기구의 소장을 구성원 과반찬성으로 선임한다. 5번 장비에 관한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1. 겸임 가능하다는 취지로 서술을 했기 때문에 1번을 틀린 정답으로 해놓습니다. 50번입니다. 주택법령상 빈칸에 알맞은 것을 순서로 묶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택의 관리처로 선정하는 경우 재계약에 관한 문제이죠. 관리규약의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 청취한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동을 해놨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0분의 1과 3분의 2 조합되어 있는 5번을 답을 해놓습니다. 51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 등이 결정되면 입주자 대표인은 즉시 관리처에 통지하여야 하고 관리처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즉시 2번 동그래 놓습니다.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탁관리를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 이상이 제한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 서면 동의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 방법 결정 시에는 적용되지만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 전자 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틀린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문제는 재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주민 반대 의견이 10분의 1 미만이라고 하면 재계약 가능하고 10분의 1 이상이라면 재계약 못하는데 과반수가 반대 의견 냈다고 하면 다음 입찰 참가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과 과반수란 말 기억해 놓으시고 지금 3분의 2란 말 자체가 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3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는 공택관리함에 있어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결혼 발생하게 되면 결혼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아니죠. 그리고 5번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로 한다. 고려란 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5번 드립니다. 51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이제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주체에 있어서는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주체, 그리고 위탁관리주체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주체 관리사무자, 그리고 임대주택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를 관리주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체는 300세 이상의 공택을 건설하게 되면 입주 개시한 때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날까지 해당 공동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관리방법 결정 요구하고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하게 되는데 사업체의 관리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는 때까지를 관리기간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1000세대가 만들어졌는데 그 1000세대 중에 한 세대만 한 달, 두 달 입주하고 나머지 세대가 한 서너 달 이후에 전부 입주했다고 하면 그 한 세대가 부담하는 관리비, 아파트 단지 전체 관리하는데 한 세대가 내는 관리비로 부담하게 되면 그것 몇 천만 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체가 이 공동택 단지를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입주가 지연되게 되는 세대에 대한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관리비 예치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 관리비 예치금은 소유자에게 부가 징수하게 되는데 분양계약 체결했을 때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는 이 과반수 입주하게 되면 관리방법 결정 요구하게 되고 그 요구한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게 되면 저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하게 되면 관리 주체에게 관리 업무를 인계하게 되는데 제초 관리 방법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였다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통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리 업무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되는 것은 관리비 예치금 내역, 관리비 예치금과 관련된 회계 서류를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인계해 주는 것이죠. 돈 자체는 누구한테 인계한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과반수 입주한테 관리방법 결정 요구하는데 그 관리방법 요구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고 하면 저 사업체는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선정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공동택 단지를 위탁 관리하게 되면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선정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저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에는 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관리 기간은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는 3년마다 장기 수선 계획을 조정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관리 기간을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기간이 도래하게 된다고 하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재계약 체결 시에 저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의 사전 만족도 평가를 하고, 그 만족 평가 결과가 10분의 1 미만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면 동일한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체결가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할 수 있죠. 10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재계약 물 건너갔는데, 특별히 과반수가 반대하게 된다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재계약은 물 건너갔지만 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실시하는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안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 평가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실시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관리업자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이 실시하는 만족평가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실시하는 만족평가 구분해 놓습니다. 52번 함께 살펴봅니다. 52번 보시게 되면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상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시군구청장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처분 받은 자로서 정지처분 기간이 통산 12월 초과하는 때는 등록 말소해야 한다. 필수적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필수적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사항도 함께 봐야 됩니다. 3번입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시도에서부터 주택관리에 대한 교육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에 등록하고 1년 이내 시도에서 실시하는 주택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 또는 보가 신청할 수 있다. 사만 신청할 수 있고 보는 신청할 수 없죠. 4번 틀린 정답입니다. 그리고 5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 시에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으로 5번 맞는 양입니다. 그래서 52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택관리업자가 공동택단지를 위탁관리하게 되면 저 주택관리업자 본질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택관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사업 시행 시에는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택관리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시, 군, 구청장이며, 시, 군, 구청장에 등록하고 주택관리업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의무관리상 공택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때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시에 갖출 요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관리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상사 법인인 경우에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 상사 법인과 관련되어서는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때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 상사 법인은 상법의 소용을 받게 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상사 법인이라 표현합니다. 임원 3분의 1. 여기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합자회사, 한명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등이 있는데, 그런 책임 사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데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관련된 요건으로서 법인이건 개인이건 관계없이 그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일 때 주택 관리업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본서 공부하면서 일정한 기술 인력으로 연고전위, 그리고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 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관리사를 각 한 명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료공학과서 전기, 위험물, 주택관리사. 그래서 4개 기술 능력과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 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관리사를 각 한 명 이상 확보한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등록한 이후 법을 위반하게 되면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 가능한데, 이러한 등록 말소 등은 주무관청인 시, 군, 구청장이 취하게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필수적 등록 말소와 필수적 영업 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여기 필수적 등록 말소에는 거짓, 통산, 그래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2회 이상의 영업정처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처분관이 12월 초까지에는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 영업정처분은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부정한 재물, 이것 뇌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주택법이 정하는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필수적 영업정처분 대상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특별히 감경에 관한, 필수적 감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행정처분을 강경하게 된다면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대상이었는데, 청구 절차, 의견 제출 시까지 이를 보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당초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행정처분을 감경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외적으로 당초 처분이 등록 말소 처분이었다고 하면 이때는 영업정처분 3월로 감경한다. 그래서 가중처분과 강경사유는 임의적 재량 행위에 해당되는데, 등록기준 미달과 관련되어 이를 보완했다고 하면 앞서 보셨던 연고전 위죄, 결혼 발생하여 영업정처분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었다가 행정처분이 확정된 이후 해당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고용시장 안정에 이바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필수적 감경 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분의 1까지 감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 처분 기준이 등록 말소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때는 영업정처분 3월로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걸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75번 함께 보십니다. 등록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부정한 재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필수적 영업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1번 맞습니다. 2번 장기 수선상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우리 앞서 필수적 영업정처분에 대해서는 2가지를 했습니다. 뇌물 그리고 장기 수선상금을 법이 정한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영업정처분 하여야 한다. 등록 말사유 아니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등록증 대여 시에 영업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필수적 영업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등록 말소 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처분 받은 자로서 정지처분 기간이 12월 초간때 필수적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그리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된 주택관리업자가 청문시까지 보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때는 영업정처분 3월로 감경한다. 감경한다. 강행 규정이죠. 필수적 감경 사유로서 우리가 보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53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